수행하는 곳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법에 대한 조사라는 게. 저도 처음에 수행을 하면서 처음 들어본, 물론 이론적으로는 들었죠. 이게 칠각지라고 그게 이제 그 택법각지에 들어가거든요. 단마위자라고 이제 빨려로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수행에 활용하는 것을 본 거는 저는 시험인 수행에서 처음이에요, 사실. 그냥 처음에 그냥 이론이구만라고 알았던 것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법에 대한 조사가 가장 기본을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이제 예를 먼저 들어봐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번뇌가 시시때때로 일어나요. 시시때때로 화가 막 일어나고 탐심도 일어나고 할 때 화라는 것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그 크기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제 화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작은 그냥 뭐 슬쩍 스쳐 지나가는 잠깐 짜증 났다가 그냥 사라지고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나고 어떤 화는 정말 강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몸에서 막 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또 화가 나는 그런 화가 있고 탐심도 마찬가지, 그죠? 그냥 조금 일어나는 저런 거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탐심에서부터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아니면 난 죽을 거야. 이런 거 다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다 깊이가 다른 거죠. 번뇌가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번뇌가 그런 것처럼 제가 왜 번뇌로 예를 드냐면은 번뇌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가지고 금방 알아듣거든요.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도 우리가 계속 지혜를 개발시킨다 이 얘기를 하죠. 개발시킨다는 게 말이 뭐예요? 지혜가 일어났다면 그 처음 일어난 지혜를 보다 나중에 일어난 지혜가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조금 더 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게 개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이제 더 달라지는 거죠.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지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일어난 지혜를 좀 더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법에 대한 조사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사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게 하는 사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있으면 계속 집중을 했어요. 그럼 사티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금 화가 일어나면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이게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게 이게 딱 사티예요. 사티는 거기까지. 탐심이 일어나면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고 보면 보는 줄 아는 거야.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그거 딱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화가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어쩌라고. 화 일어난 건 아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어난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지켜는 보는데 얘가 막 계속 화가 커지기도 하고 화는 또 계속 일어나고 지켜본다고 해서 화가 바로 사라지거나 지켜본다고 해서 화가 안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났다면 그 번뇌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가.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사티의 부분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바른 노력에 대해서 경전상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이미 일어난 선법을 계속 일으키도록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선법이 마음이 일어나고 불선법이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거는 사띠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유지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개발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제거할 수 있는가 이거는 다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혜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띠는 하는데 그 다음에 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사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어나는구나. 근데 단순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 일어나고 사라진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사티가 계속 되어질 때 수행자가 어느 순간에 이런 궁금함을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 이게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어날까? 이 마음은 왜 항상 이렇게 일어나지? 이런 궁금함이 아마 일어났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탐심이 일어나고 저런 광경을 보고 하면 이런 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뉴스에서 나쁜 사람 얘기 나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말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다 보니 자기 이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보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야. 화라는 거, 번뇌라고 하는 건 일으키기가 싫어. 그죠? 특히 수행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안 일으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이제 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불선법의 마음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그런 바람과 상관없이 이런 불선법의 마음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왜 선법의 마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쑥쑥쑥 자라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겠죠. 사실 궁금한 게 맞죠. 그죠? 조건이 안 돼서. 네, 맞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조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게 과연 뭔가? 얘기 잘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깥에서 얘기할 때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 이해는 항상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에서 이해는 원인과 결과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그 조건을 갖춰가는 일에 좀 더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데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수행을 할 때마다 누구나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태가 될 때 그때 조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자체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돈이 없는데 물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법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그 정보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는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는 들어서 아는 정보. 그죠? 책을 보고 법문을 듣고 해서 얻어진 정보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사띠. 우리가 계속 수행하잖아요.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정보가 계속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정보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법에 대한 조사는 기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대상으로 지켜볼 때 궁금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 도대체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화라고 하는 것은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가? 나는 화를 내기 싫은데 왜 화가 일어나지?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냥 무심히 넘겼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하는 순간 화가 확 났어요. 그러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오늘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지만 수행자는 궁금한 거죠. 이상하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화로서 반응을 하는가? 이런 궁금함에서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을 하는 거. 왜 그렇지? 라고 하는. 뭐지? 어째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궁금함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라고 이게 왜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화가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굉장히 좋아요.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궁금함 자체가 우린 지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호기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한다면 이미 그게 그 자체가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길게 이렇게 마음이 일을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요. 사실상 그런 관심이나 그런 호기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일어났구나, 사라졌구나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거 도대체 왜 이렇지? 이런 상황에서 왜 항상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나는 알지 못하는데 마음은 저 밑바닥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탐심하고는 다른 이제 의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을 생각하는 알아차림만을 추구하는 수행이 아니라 이제 지혜를 향해 가는 지혜가 중심이 되는 수행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이 아까 처음에 제가 사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알아차림 중심의 알아차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표현하면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죠. 처음에는. 이때는 대상이 가장 중요해요. 대상이 모든 것이에요. 대상을 통해서 수행을 점검하게 되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곧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구나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근데 점점 이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 아니냐면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게 일어났구나 사라졌구나가 다가 아니라 이건 왜 이렇지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은 왜 항상 이런 패턴으로 항상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일어나는가 왜 이 마음은 항상 이런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가 이런 궁금함이 있을 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고자 하는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수행하는 마음이 적극적이 되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사마디를 얘기를 할 때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단순히 고요하고 단순히 그냥 안정적인 상태가 다가 아니라 그럼과 동시에 항상 마음은 바르게 일을 하고 깨어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런 궁금함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마음이 뭔가 활발함을 느끼죠. 내가 깨어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라는 거는 참 중요한데요. 이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요리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요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어요. 이 요리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보살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식당 가서 먹었어요. 맛있어 하잖아요. 그러면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맛있는 게 다예요. 끝. 근데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맛있어 하면서 항상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간이 뭐지? 이 샐러드 드레싱이 도대체 뭐가 들어간 거야? 막 혼자 막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들깨도 들어간 거 같고 뭐도 들어간 거 같고 그 결국에는 주인한테 물어봐요. 또 이거 어떻게 했냐고. 근데 그런 관심이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더 잘하게 하거든요. 결국에는 관심이 없으면 계속 반복해서 일은 하지만 기계적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 그죠? 관심이 있을 때 마음이 뭔가 좀 창조적이 되거든요. 창조적이라는 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알미 생긴다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수행에서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 어떤 거 어디서 느꼈냐면 사진 예전에 그 도경스님이 한때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잘 하더라고요. 도경스님도 그렇고 또 다른 거사님 또 사진에 되게 관심이 있는 거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 찍었는데 그 거사님이 찍은 사진은 작품이야. 작품이 내가 찍은 사진도 이건 뭣도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희한하다. 똑같은 장소를 찍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경심한테도 물어보고 그 거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그냥 찍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구도가 이렇게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이 생각을 하고 찍는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사진 쪽으로 많이 한 그 거사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디 가서 풍경을 보더라도 저거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찍어야 될까? 어떤 각도로 찍어? 이거부터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실력이 계속해서 또 개발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사진은 그냥 카메라만 누르면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똑같은 그 광경을 찍어도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수행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 자신 어디에 대한 관심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관심이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가장 처음에는 지금 어째서 이게 왜 그럴까? 어째서 그렇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또 법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견해가 바른가,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지금 자연적 이치로 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이것도 법에 대한 조사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 또한. 그래서 문회 들어서 아는 그 정보와 그리고 사띠를 통해서 얻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바른 생각들, 그 사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문해와 사해가 함께 작용을, 일을 하는 거죠. 이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또 특히 이것은,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유익함, 유익성, 이게 진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그리고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적합한 것인가 적합하지 않는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다 포함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마음에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따라서 즉각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바로 훅 나가잖아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대상으로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정말 지혜인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혜인가? 아니면 탐심인가? 진심인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도 사티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할 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가장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한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이 하고 싶어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이 탐심이 엄청나요. 굉장히 이 탐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막 가슴에서 어떨 때는 가슴이 막 벌떡벌떡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뭔가 미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탐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상태든지 우리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이 강하다면은 그때는 수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모든 행위들 우리가 너무나 큰 탐심으로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수행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걸 대상으로 한번 보셔요. 이게 정말 탐심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익이 있는가 이익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물어주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물어도 번뇌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따라갈 때도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물어봄으로 해서 한 템포 쉬잖아요. 쉬는 동안에 번뇌 에너지가 확실히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마음의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는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 사라져 버려요. 이게 정말 필요 없다라는 거, 이익이 없다라는 거. 내가 지금 도사로서 하루서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내가 지금 탐심으로 이걸 하려고 했구나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순간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일단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개에서 보면은 거짓말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에 대한 개가 거짓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욕하는 거,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말, 아첨하는 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해요. 잡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기. 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네 가지를 빼고 나면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항상 어떤 행위를 할 때나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적절한가, 이런 마음이, 이런 행위가, 이런 말이 진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잠깐 멈추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보는 게 이게 다 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해해 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행위나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대부분의 근간이 되는 마음이 번뇌였다라는 거. 그걸 이제 조금씩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그런 조사를 함으로 해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잠깐 멈추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순간에 아 정말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번뇌로서 하려고 했구나, 이건 정말 이익이 없다라는 거, 이건 정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 순간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자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마음이 그게 무엇이든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즉각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걸 확실히 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틀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특히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뭘 보든지 듣든지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일단 느낌은 잠깐 빼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그런 대상들을 딱 접하는 순간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느낌이든 좋지 않은 느낌이든. 근데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항상 보면 그 고정적인 어떤 형태로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나고, 또 다른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나고,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게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당연시하거든요. 자연스러운 것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고착되어 있는 어떤 틀이 있는 것이에요. 그 틀 때문에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인데,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고정된 틀, 고정관념은 그 밑에는 베이스는 항상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치심.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고정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체로 어디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는가 하면, 그 대상을 처음 접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처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뭔가 확 일어나요. 어떤 임팩트가, 대상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착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 바탕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이는 순간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어떤 내 마음의 조건에서 봤을 때 비슷한 어떤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인상이 내가 평상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그런 인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자기 나름의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외모적이긴 하지만 저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고정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딱 봤어요. 처음 보는 순간 그 고정관념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의 또 어떤 고정관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그 어리석음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좋지 않은 느낌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판단이에요. 정확하게 아직 모르거든요. 어떤 진짜 정확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생각하거든요. 지 마음대로. 그 밑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깔려있거든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의 성질이니까. 근데 문제는 모하가 어리석음이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거 그 다음 마음이 믿어버려요. 아 그래 하고 그렇다 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그게 이제 진짜 문제가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리석음의 또 고정관념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 그 고정관념은 그 사람을 이제 볼 때마다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고정관념이 일단 한번 가로막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거쳐서 다시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걸러서 듣게 되고, 그 사람의 행위를 걸러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또 법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정된 틀, 이런 어리석음은 계속 되겠죠. 계속 되는 거는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남으로 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져 버려요. 그 모하가, 어리석음이 점점 더 고착화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지혜로워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성숙하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지혜가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지혜를 계속 개발시킨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개발되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마음, 일반적인 마음은 지혜를 개발합니까? 번뇌를 개발시켜갑니까? 번뇌 쪽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수행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이미 번뇌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어때요? 정말 노력하지 않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번뇌는 한순간에 일어나요. 지혜는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나거든요. 지혜가 일어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정말 끈기 있게 수행을 해나갈 때 조금씩 일어나는데 번뇌는 정말 쉽게 일어나요. 그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그만큼 지혜는 개발되어 있다는 게 이미 지혜의 잠재적 성향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가 아니라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든 번뇌는 이미 요입당하고 있어요. 일어날 준비를 항상 딱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갖고 있죠. 언제든지 저 건드려만 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나한테 한번 치기만 해, 나 일어날 거야. 그게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거칠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잠재적 성향으로 항상 이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 조건이 딱 만나는 순간 팍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 별로 없는 거죠. 그 가능성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상태인 거죠. 그 계속 지금 키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혜 쪽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번뇌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번뇌 쪽으로 마음의 방향성이 기울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번뇌가 더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많은 경우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지잖아요. 자기 상이 강해지잖아요. 아집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아집이란 게 뭐냐면 그거예요. 모함, 어리석음. 계속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마음을 개발시켜 왔기 때문에 점점 고착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진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 화의 마음 그 자체만 봅니다. 그렇지만 사띠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진행 상태, 진행 과정을 다 지켜봐요. 화의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화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만큼 다 보라고 하는 것은 화의 진행 상태를 다 보라는 것이에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때 느낌이 좋았는지 불쾌했는지, 그때 마음의 상태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편안했는지 불편했는지, 그런 느낌이 다음에 일어나는 화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생각은 어떠했는가, 긍정적인 생각이었나 부정적인 생각이었나, 그런 생각이 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럼 화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도 사띠를 해야 되죠. 그럼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보는 것이에요. 그럼 화가 일어날 때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은 어떤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그때 일어나는 생각은 어떤가? 화가 일어날 때 그때 몸의 느낌은 어떠한가? 그리고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봐야 돼요. 화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고 끝났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화는 사라졌지만 뭔가 마음에 실제하는 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하는 법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계속 사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번뇌를 막 대상으로 지켜보면 번뇌가 사라지는 순간 뭔가 내가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수영 안 해도 될 것 같은, 끝난 것 같아요. 끝이 안 나죠. 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법을 봐야죠. 화만 사라진 거지.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법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아까도 법은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법은 일어납니다. 그럼 아까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법은 어떠했고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법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할 때 우리가 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화의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원래 그렇게 일어나는구나가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계속 그런 진행 과정들을 지켜볼 때 그런 패턴들을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이렇게 보게 됨으로 해서 이게 정말 필요 없다라는 거, 이 마음을 계속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마음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이익이 없다라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켜봄으로 해서 그렇게 마음이 이해를 했을 때 그런 어리석음이라든지 그런 화의 마음을 이제 덜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런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조사를 하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법에 대한 조사예요. 실제 하는 빠라마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자꾸 처음에는 내용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 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은 화가 일어난 내용, 맥락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고. 근데 이런 것은 전혀 그 법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화를 더 일으키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죠?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왜 일어났는지 내용적인 면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계속 나거든요. 내용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계속 사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티는 실제 하는 법에 대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자주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자주 하라고 그러죠. 사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질문을 자주 하라고 그래요. 1분에 한 번, 1초에 한 번 그냥 사티 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법에 대한 조사에 대한 질문은요, 자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왜 지금 이 화의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만 딱 그냥 질문하고 끝을 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버리면 이게 왜 그렇지 하면 결과적으로 마음이 뭘 하는가 하면 생각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일을 하겠죠. 근데 이 답은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해서 사유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행은 행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수행을 해서 얻어진 답이 진짜 답인 거죠. 근데 진짜 그 수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 실제 하는 법을 관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게 적절한가, 이익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두 번 정도 딱 던지고는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 다시 사티하는 것이에요. 법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마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만한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법이 그냥 저절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두 번 던져놓고 나는 잊어버려요. 나중에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질문한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선을 하는데 뭔가 탁 하는 데서 뭔가 하나 탁 깨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기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던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문득 뭔가가 딱 떠오르고 문득 하고 지혜가 탁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린 보통 생각이 그 법에 대한 궁금함을 답을 얻으려면 그걸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이 보여야 보는 거죠. 그 법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안 보일 때는 다른 걸 봐야 돼요. 그죠?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땐 그걸 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볼 수 없을 때는 그냥 보고 있고 듣고 있으면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는 몸을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지만 나는 그냥 지금은 몸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대한 이해가 탁 생겨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연기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티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때는요, 대상에 이렇게 탁 붙어서 봐요.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고 그만큼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길수록 점점 거리가 생기게 멀어지게 됩니다. 뭔가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으로 멀어진다는 건 그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이렇게 거리감을 관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가 분명해지는 거, 뭔가가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혜가 생겼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멀어짐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대상을 딱 가까이서 볼 때 이 하나의 대상밖에 못 봤죠. 요것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렇게 멀어지니까 이제 다른 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의 큰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점을 보다가 이제는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면 안에는, 단면 안에는 많은 점들이,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수많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여져요. 근데 사티 사마디의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보여지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이 하나하나 각각의 서로 점이지만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서로 다른 마음이,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이것들이 서로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수해라고 하는 건, 통찰의 지혜라고 하는 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하나의 대상들, 하나하나의 점을 볼 때 우리가 연기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큰 그림으로서, 하나의 단면으로서 이 점들을 한꺼번에 분명하게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연기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사티 중심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될 때 그걸 수행자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큰 단면에서 본다면 아까 내가 궁금해했던 거, 처음 궁금해했던 거는 이 하나의 한 지점에 대한 것이에요. 이 법에 대한 것인데 결국에는 지혜가 생겨서 전체를 보게 되니까 다른 것을 보지만 원래 내가 궁금했던 법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할 때 법의 측면, 수행적인 측면에서 꼭 그것만 고집하고 그것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매 순간순간 지금 볼 수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지금 알아차릴 수 있고 지금 사티할 수 있는 법을 대상으로 볼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 법에 대한 하나의 어떤 특정한 법에 대한 이해는 다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데 베이스가 되는 거,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혜가 개발돼서 가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지혜가 또 다른 지혜의 조건이 된다. 지혜가 지혜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번뇌가 또 다른 번뇌의 조건이 되죠. 처음 일어난 작은 번뇌가 더 큰 번뇌를 야기시키게 되잖아요. 지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 왜 그렇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냥 화의 마음이 일어났어. 화를 대상으로 보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와, 나는 진짜 정말 화내기 싫은데 왜 화는 이렇게 일어나지? 도대체 왜 일어나지? 이거 이미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하는 이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질문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만큼.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대상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화의 마음이 진행 과정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마음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상태고, 많은 수행자들이 별로 자연스럽게 궁금해 안 해요. 그냥 사티 하는 것에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사티가 이미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충분히 사티가 이어지고 있으면 그 사티 하는 데에 멈춰있지 말고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마음이 좀 그런 식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지혜가 개발되는 식으로 깨어나도록. 본인이 지금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계속 하고 있고 그 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런 질문들을 하십시오. 던져보십시오.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일을, 보통 집에서 하는 일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그걸 하거든요. 항상 하던 대로. 그럼 우리 마음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일을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 예전에는 원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방을 닦을 때도, 걸레를 빨 때도, 심지어는 그냥 창문을 하나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것도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에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하는 순간 단순한 행위에서 마음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지라고 했을 때 그 답은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 화가 일어났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왜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 외에는 네. 이 내용 자체가 내가 화를 낼 내용인가 아닌가 그걸 또 조사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상관없어요. 아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이미 상대에 대한 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난 순간 이게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서서 화가 왜 일어났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도 이게 전혀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들어간다면 결국은 견해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먼저 내용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더 이렇게 빨리 쉽게 파악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시 생각했을 때 이 일 자체가 전혀 화가 날 일이 아닌데 라고 알았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점검해 보게 되니까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네,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인 원인은 견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조사에 대한 거는 특히 우리가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까 반복적인 일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일상에서 계속 반복하는 일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 행위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기울이고 있다면 거기에서 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법에 있을 때 그 법에 대한 큰 지혜가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수행적으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수행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이게 따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어떤 마음가짐, 법에 대한 관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큰 지혜,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미 그렇게 정해버리면요. 이 일은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건 별로 수행하고 관련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이미 내 마음이 정해버리면 진짜 그 일을 하는데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도 통찰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 오랜 세월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게 알아지는 그런 어떤 분명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요. 굉장히 내가 그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법당에 앉아서 자선을 막 몇 시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일어났어요, 사실. 진짜 창문 열다가 일어난 지혜가 있고요. 이게 수도꼭지 틀다가 제가 처음으로 일어난 통찰의 지혜는 수도꼭지 틀다가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네.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받는데요. 그 순간에 평상시대로 이렇게 물을 받았어요. 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떤 게 궁금함이 딱 일어나 질문을 하는가 하면 희한하다. 그냥 나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물을 흘리지 않고 딱 이렇게 통에 받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순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 물이 옆으로 셀 수 있는 각도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밑으로 올릴 수도 있고 너무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항상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그때 이제 마음의 질이 다른 때보다 훨씬 좋았죠. 사티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 항상 마음의 관심이 그 실제 하는 쪽에 법에 관심이 있고 마음에 관심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보니까 그때 이렇게 마음이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런가라고 봤을 때 마음이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각도,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느낌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하다는 걸 알더라고요, 이미. 네. 마음이 다 알고 하고 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이게 다 마음의 일이었구나를 굉장히 분명하게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어서 맞아 했지만 정말 나 자신에게 통찰의 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의 일이다라는 걸 처음 알려진 것은 그때였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완전히 너무 한이로웠죠. 그 순간이 너무나 저한테는 대단한 순간이 돼버린 거죠. 근데 물 트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지혜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항상 일상에서도 사티 두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찰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수행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잘 되면 와 잘 되는구나 하고 좋아하고 안 되면 아 또 수행이 안 되냐고 실망하고 이게 다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멈춰버리면은 계속 이게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러면 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수행의 상태가 좋을 때, 사띠가 이어질 때 그럴 때 마음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어째서? 마음의 조건이 어떠하기 때문에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은가? 이렇게 가볍고 사띠가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궁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궁금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뭐죠? 수행이 안 될 때는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이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역시 궁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안 될까? 뭐 때문에 그럴까?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견해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해 나갈 때 반복할 때 뭔가 어떤 마음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할 때, 수행의 상태가 좋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떤 조건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또 반대의 경우,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어떤 마음의 조건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마음이 이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해가 생기면은 그런 것들이 수행을 할 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겠죠. 수행이 잘 안 될 때 그냥 막 안 된다고 실망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행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에 대한 그 이해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씩 적용을 시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가를 알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걸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혜로서 그 상태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지혜로서 그 상태를 바꿔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행이 막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널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그런 것이 바로 궁금함 자체가 지혜가 되고 그 지혜의 마음이 더 큰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조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본인이 수행을 할 때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일 사람들이 시험인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거든요. 조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 마음이 이런 걸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항상 뭔가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을 때도 뭔가 일어날 때 이게 왜 그렇지라고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성향이 없거든요. 그 없는 것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해서 멈춰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항상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처음부터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티가 중요한 겁니다. 사티가 중요하고 바른 견해가 계속 이제 일어남으로 해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질 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렇다면 그때는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사를 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게 왜 그렇지? 어째서 그렇지? 왜 마음의 상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라고 한 번, 두 번 정도만 질문하고 그냥 계속 수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법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계속 꾸준하게 수행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